안녕하세요. 토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이것은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도 발의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도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1979년이었어요. 근데 당시 왜 이런 것을 입법했냐 하면요. 당시에도 역시 토지 소유가 굉장히 편중돼 있었고 무절제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물론 투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도 이런 토지 거래 허가제를 이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2017년 새누리당 의원도 발의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법률 이런 거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문제가 된 것이 뭡니까? 부의 과도한 부의 편중 이런 거잖아요. 그것은 물론 부동산 거래 때문에 나타난 현상, 더 심화된 현상이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 아니다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헌법상 위배도 안 되고 과거에도 있던 제도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토지를 거래하는데 이것을 어렵게 한다. 그러면 사유재산제를 반대한다. 이런 걸로 호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금 고치려고 하는데 그걸 보니까 과거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한국은 부동산 임대업의 그 숫자가 거의 200만 명인데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문재인 시절이었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음식 숙박업의 그 어려움이 굉장히 크고요. 모든 전반적으로 아무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만 살려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겠죠. 그죠? 그리고 필리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겠는데요. 필리핀과 중국과의 관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필리핀이 중국의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항복을 했습니다. 백신을 다오 이런 걸로. 그래서 남중국해 그것에 대한 영유권을 중국한테 줄게 이렇게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중국이 남중국해의 주도권을 갖게 되면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수송에 목줄을 쥐게 된다고 그래요. 중국이. 그래서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남중국해의 반도라고 볼 수 있는 베트남, 캄보디아 그 지역이요. 그 위쪽으로 중국이 댐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댐을 열 건가 말 건가는 중국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영토를 쥐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때문에 이것도 남중국해의 그 지배권을 중국이 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서로 공방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메콩강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하나의 전쟁터가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영토 분쟁을 얘기하다가 보면은 영국이 100년간
춘천 중도 땅을 무상 임대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홍콩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영국 멀린사가 이렇게 중도를 갖고 싶어 했을까? 그 땅이 엄청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그 중도에 레고랜드를 지어서 수익을 영국으로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토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문순 뭐 하는 짓이에요? 최문순 씨 도대체 도지사가 돼가지고 춘천 중도를 이렇게 영국 멀린사에게 무상 임대했을 뿐 아니라 100년 동안 33억 원에 팔았던 중도 땅을 255억 원에 다시 매입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손해를 본 거예요. 도지사가. 도대체 이렇게 일어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한국 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에 저는 더 분노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도에 묻혀 있는 그 한국의 그 유적지 그거를 발굴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국의 멀린사랑 어떤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땅을 함부로 100년 동안이나 무상 임대했다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이걸 했다는 것 자체가 더민주당의 지지율을 폭락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늦었을 때가 늦지 않았다 그러죠. 이거를 도로 어떻게 환수하는 방법을 써보세요. 그리고 독일 베를린에서는 이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두 하나로 외쳤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죄송합니다. 코로나는 사기다. 이런 식으로 들고 일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코로나가 왜 사기냐? 코로나의 생존율은 99.95% 이상입니다. 치명률이 굉장히 낮아요. 제가 알기로는 1% 정도가 치명률입니다. 근데 만약에 독감 백신을 맞았을 때 사망률이 독감에 걸려서 죽을 사망률이 0.5%라고 합니다. 때문에 지금 인터넷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백신을 무조건 맞히는 것은 노인들을 오히려 죽게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과장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구 축소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을 다 맞는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캐나다의 그 보건 관련 담당하는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코로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백신을 맞았는데 이게 1년을 간다 라고 한다면 또 1년 후에 또 맞아야 되고 결국은 백신 회사만 돈 버는 얘기겠죠.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은 좀 천방지축하게 지금 중국에서 엄청 밀어주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스페이스X 그런 것도 하지만 미스테리어스 브레인 칩 그 뇌에 칩을 박아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요. 그 과거에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운드까지도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요? 보통 사람대로 살면 되지 말이죠.
브레인 칩을 넣어가지고 그 과거에는 내가 들을 수 없는 그런 음도 들을 수 있다. 그럼 뭐가 도움이 되죠? 인류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는 이상한 짓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문화는 현재 이렇게 암암리에 이거 지금 제가 온라인 쇼핑 하는 데서 그 캡처해 온 건데요. 이렇게 해골바가지가 유행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죽음의 세계로 가까이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거를 이 몸에다 부착하고 뭐 폼난다 이렇게 만약에 젊은 층들이 계속 이렇게 장식을 한다면, 특히 영국에 이런 문화가 있죠. 한다면 결국은 죽음의 세계로 상당히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현재 몇 가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거리를 보면은요, 스페인에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페인이 일부러 일본 사람의 스페인 방문을 막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문제니까 일본 사람 여기 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아마 노인들이 거기 가서 자살을 하는지 어쩐지 자살률이 왜 스페인에 가서 자살률이 높은 건지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에는 통계적으로 지금 총기 판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300만 정도나 지금 총기 판매가 됐다고 그래요. 3월 이후에,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래서 미국 사회는 엉망진창이 점점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약물 오남용이 심해져 가지고요. 그 약물 중독이 더 많이 지금 걸려서 마약성 진통제 이런 데에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사회적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물 오남용이 3월에는 18%, 4월에는 29%, 5월에는 42%. 그래서 지금 약물 과다 복용이 큰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그렇죠, 뭐. 그래서 한국에도 물론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부가 또 모든 정치인들이 또 시민들이 정신 차려서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막을 그런 여러 가지 공론화가 필요한 것이죠.